자, 오늘 공식을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그지? 자, 보자. 그리고 내일 월요일부터는 문제풀이를 해야 되니까 요거 꼼꼼하게 잘 정리를 한번 해보자. 아주 세세하게 개념 강의 올라와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하거나 이러진 않을 거야. 이거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뭐 이 정도니까 한번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일단은 부등식에서는 말이야, 너희가 조금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될 내용들이 뭐냐면 절대값 있지. 절대값 여러 번 연습도 했고, 그 다음에 확인 테스트, 데일리 테스트 등등등으로 연습을 좀 했단 말이야.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구간을 나눠서 실제로 하는 내용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이용해서 또 기울기를 이용해서 푸는 요령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알아둬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모든 실수 뭐뭐에 대하여 성립하는 부등식 하면 그림 6개 그리는 거 있었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구간이 정해져 있다면 x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일 때 이러면 안 되는 거지만 판별식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모든 실수에서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런 말이 있다면 그림 6개를 그려야 되고, 여기에서 나오는 함정들이 그런 거지. 최고차의 개수가 미지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 요런 말이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 n-1 x 더하기 3 이런 애가 0보다 커 이런 애들. 자, 여기서는 이제 함정이 그런 부분이잖아.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나오면 n-1이 0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추가해 줘야 되는 거고, 그런 말이 없이 그냥 부등식이라고 나온다면 얘가 2차 부등식이라고 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m이 1이 아닐 때, n이 1일 때와 그 다음에 1이 아닐 때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지. 자, 여기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공부할 때 충분히 했으니까 뭘 얘기하는지는 알 거야.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이런 부등식 말고 이제 조금 특이했던 해가 한 개가 나오는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그림 그리면 다 해결이 되는 거라 했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에 해가 딸랑 한 개가 있어야 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공식스럽게 외워서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위에 그려놓은 그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을 보자. 여기가 1, 2, 3, 4, 5, 6이라고 봤을 때 이게 2차 부등식이거든. 그러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딱 한 개 있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0보다 큰 게 전부 다, 얘는 0보다 큰 게 하나 빼고 다, 얘는 0보다 큰 게 이쪽으로 엄청 많고, 얘는 0보다 큰 게 없고,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요거 하나 있고,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이 사이에 있는 거 엄청 많고, 그러니까 바로 이 그림이 돼야 돼 라는 거지. 그러면 위로 볼록이 돼야 되니까 최고차 계수가 0보다 작아야 되고, x축에 접해야 되니까 판별식은 0이다 이렇게 해주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이걸 또 역시 공식으로 외우려고 하면 안 돼. 그림 6개를 반드시 명심하고 정리를 좀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는 일반적인 부등식들은 우리가 문제풀이 하면서 해 나가면 되고, 문제풀이를 하기 위한 기본 이런 건 반드시 알아야 돼 라는 정도를 정리를 할 건데, 부등식에 해가 나와 있으면 그걸로 부등식도 작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간간히 섞여 나오는 알아야 될 내용들, 이제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ABC라고 한다. 그 다음에 얘가 가장 길다 라는 전제로 우리가 한번 해보게 되면, 자, 얘가 예각삼각형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것도 은근히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 예각삼각형이 된다 라는 건, 자, 얘보다 얘제곱 더하기 얘제곱이 더 커야 된다 라는 거지. 그 다음에 둔각삼각형이 된다 라는 것은 가장 긴 변의 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 돼야 돼. 직각삼각형은 당연히 피타고라스가 성립하니까 이게 같다라고 하게 되는 거지. 그지? 이 내용도 역시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엔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의 부호를 따지는 부분인 거지. 뭐냐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렇게 됐고, 이것의 두 근이, 물론 이게 플러스인 걸 전제로 얘 두 근이 양수야. 그럼 뭐 하는 거야? 자, 합이 근과 계수의 관계 있지? 마이너스 a분의 b. 합이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곱이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판별식이 서로 다른 두 근이란 말이 있다면 등을 빼면 되고, 일반적으로 두 근이라고 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라는 거지. 되지?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음수다라면, 합이 0보다 작아야 되고, 곱은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두 근이 부호가 달라, 즉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다라면 두 근의 곱만 조사한다. 곱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판별식을 안 쓰는 이유도 역시 개념 영상에 충분히 설명을 했고, 여기에서 이제 너희가 만나게 될 문제에서는 추가로 이제 이 부분에서 합을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판별식은 늘 0보다 크기 때문에 따로 안 하는 건데, 이제 합 같은 경우는 플러스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될 수도 있어서, 또는 0도 될 수 있어서 안 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의 절대값보다 크다라는 말이 나오면 합이 0보다 작다 하면 되고, 양근의 절대값이 더 크다라면 합이 0보다 크다. 합도 따져줘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두 근의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다라면 합이 0이야. 이 조건도 추가를 좀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건 이제 근의 위치라는 거지. 자, 이것도 역시 확인 테스트 하면서 점검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이 더 많았는데, 자,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다라는 건 문제의 유형이 두 가지가 있었단 말이야. 기억나니 얘들아? 자, 어떤 두 가지였냐면, 근의 2차 방정식에 뭐 근이 1보다 크네 작네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지. 이런 문제는 무조건 원칙이 뭐야? 상황에 맞는 그림을 먼저 그린다라고 한 거지.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놓은 다음에,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두 근이 1보다 크다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상황에 맞는 그림이 이런 거잖아. 그러면 두 근 사이에 숫자 주어진 게 하나라도 있으면, 예를 들어 두 근이 한 근은 1보다 작고, 이렇게 할게. 여기가 0이야. 한 근은 0과 1 사이, 한 근은 1보다 커. 뭐 이런 문제도 똑같은 거거든. 그럼 상황에 맞는 그림을 그려서 근 사이에 숫자가 하나라도 있는 경우야. 얘는 하나도 없는 경우지. 자, 그럼 하나라도 있는 경우는 이게 fx라고 했을 때 f0은 0보다 커야 되고 f1은 0보다 작아야 돼. 이렇게 함수값만 조사하면 됐었지. 그 다음에 근 사이에 숫자가 하나도 없는 경우는 함수값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축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판별식을 조사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역시 정리를 했어.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야. 대체로 부등식에서는 절대값을 이용한, 요게 지금 우리가 정리할 때는 선생님이 요만큼만 써줬지만 사실 비중으로 보자면 가장 좀 많이 다뤘던 부분인 거지 이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 반드시 정리가 돼야 되고, 혹여나 조금 미진한 사람이 있다면 그 개념 영상에 부등식 절대값과 관련된 거 올려준 것들 잘 살펴보고, 그 다음에 데일리 테스트에서 나왔던 부등식 다시 한번 풀어보고, 확인 테스트에서 선생님이 손으로 풀어준 거 나눠준 거 있지? 그런 것들 점검해서 다음 주부터 문제 푸는 데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좀 잘 해 둘 수 있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평면좌표. 자, 여기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공식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지. 일단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공식 써서 당연히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그지? 자, 그래서 그 공식은 여기서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치?
문제는 다양하게 나오니까 얘들아, 뭐 외심을 가지고 문제에 나오면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건 중학교 때 다 했던 것들이라 너희가 조금 더 까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외심이다 라면 특징이 뭐가 있는 거? 자,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어때? 모두 같지? 원의 반지름이니까 얘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들도 있고, 그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 너희 중학교 때 그런 문제들 봤을 거야. 뭐 여기 이제 뭐 얼굴 이렇게 뭐 도자기 같은 게 잘려 있어서 이거 그릇에 뭐 중심 찾는 거 뭐 이런 거.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지. 변에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 직선하고도 연결돼서 나와. 이것의 수직이면서 이등분이 되는 직선. 그 다음에 또 역시 이것의 수직이면서 이등분이 되는 직선. 그 다음에 이것의 수직이면서 이등분이 되는 직선. 걔네들은 한 점에서 만나고 그게 바로 외심이 된다라는 거지. 그치? 또 요 정도도 역시 알아두면 될 거고. 그 다음엔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알지만 실제 너희가 문제에서 만나게 될 것 중에 표현이 조금 이런 게 있지. 뭐냐면 루트 뭘로 해볼까? a-1의 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것의 의미를 한번 보자는 얘기야. 여기에 더하기 또 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우리는 오늘 이걸 다 했으니까 그냥 요거를 한 번에 정리를 해보자. 도형의 이동까지 지금 개념을 정리를 했다는 전제로 이걸 하고 있는 거니까 최단거리 문제로도 응용이 되는 부분이거든. 이걸 한번 보면 이런 식. 자, 이 왼쪽에 의미하는 건 뭐냐면 A, B라는 점과 1, 0 사이의 거리인 거야. 거리 공식은 실컷 다 외우고 있지만 이렇게 활용이 되면 또 이게 뭐지? 쉽잖아. 이거 거리 구하면 A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B제곱 얘 나오지? 그럼 얘는 뭘 말하는 거지? A, B와 0, 1하고의 거리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걔네들을 더한 것의 최수를 만약에 구하라고 하면 이건 이제 도형의 이동에 나오는 최단거리 문제 거기서도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자, 무슨 얘기냐면 1, 0은 고정된 점, 0, 1도 고정된 점, A, B는 어딘가 돌아댕겨. 그러면 A, B가 여기 있다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냐면 얘 더하기 얘의 최소값을 구해보라는 얘기지. 얘는 움직이는 점이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돌아댕기는 것이 하필이면 1, 0과 0, 1을 연결한 직선 위에 있다면 얘 더하기 얘가 최소가 되겠지. 그래서 최소값은 하면 1, 0과 0, 1의 거리 해서 루트 2가 답이야.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역시 우리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알고 있다라면 그거에서 그칠 게 아니라 이렇게 좀 확장해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파푸스 정리를 했단 말이야. 중선 정리라고 하는 거 역시 확인 테스트로 했었는데 좀 은근히 좀 까먹은 친구들이 있었지.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중선 정리라는 건 여기가 중점이고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였거든. 이렇게. 자, 그래서 뭐가 성립하냐라는 거지. 자, 그래서 길이를 써서 보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 물론 여기도 D겠지. 자,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배의 C제곱 더하기 D제곱 이렇게 될 거야. 이게 성립해. 기억해야 되겠지. 자, 얘를 유도하여라 라면 어떻게 해? 얘를 원점으로 두고 좌표축을 설정한 다음 얘 A, B 뭐 얘를 마이너스 C, 0 얘를 C, 0 이렇게 해서 여기 이 공식이 성립하는지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바로 이제 계산을 해서 유도를 하면 되는 부분이었지. 그것도 역시 시험에 빈칸 넣기 또는 통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으로도 나왔던 부분이야.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이제 내분점과 외분점인데 그걸 지금 여기서 뭐 하지는 않을 거고 유도 과정에 대해서는 좀 알아둬야 된다. 역시 개념 영상 그걸 까먹은 사람들은 확인해 보시고 선생님이 이제 수업 때 확인 테스트에서 그건 주기적으로 계속 확인을 좀 할 거야. 그건 좀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챙겨봐야 될 거고. 잠깐만
교재 받으러 언제 와야 되나 연락이 와서 자, 그래서 내분 외분점에 대한 유도 과정도 알아야 되겠다. 요거 역시 학교 시험에서도 나오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알아둬야 돼. 또 내분 외분점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내분점에서는 뭔가 헷갈리거나 하진 않아. 근데 외분점에서 공식으로 구해내는 거 말고 실제 개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라는 게 핵심 부분이거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부분이야. 이게 뭐 예를 들면 A, B 대 선생님 요거 한번 해볼까? 예를 들자면 A, B 이것도 확인 테스트에 냈던 거지 얘들아. B, C 자, 이것도 역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것에서의 확인 테스트 한번 내보긴 할 텐데, 자, AB 직선 AB 위에 C도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요걸 만족하는 C의 좌표는 뭐야?라고 물어보면 이건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잖아. 얘가 3이고 얘가 1이면 되니까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해. 보면 여기를 A로 여기를 B로 두면 AB가 3이고 이거 조금 넓게 그려야 되겠네. AB가 3이고 그 다음에 BC는 1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C라는 건 4대 1 외분점이구나 라고 해서 이것만 구하게 되는 거거든. 근데 얘만 있는 게 아니야. AB가 3이고 그 다음 BC가 1이면 C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거잖아. 그럼 또 이제 C의 좌표는 뭐냐면 1대 4로 외분하는 점도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시험에 너희를 당황스럽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대부분은 생각한단 말이야. 오히려 이제 객관식인데 오른쪽에 있는 거에는 보기가 1, 2, 3, 4, 5에 다 안 준단 말이야. 왼쪽에 있는 것만 줘. 그러면 외분점으로 자기가 계산 틀린 줄 알고 그 계산만 4번, 5번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 부분은 2개가 있다라는 내용도 반드시 기억을 좀 하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뭐 중점 공식은 뭐 더해서 2로 나눈다. 그 다음에 무게중심도 X좌표 3개 더해서 3으로 나누고 Y좌표 3개 더해서 3으로 나눈다 라는 내용이 있잖아. 그런데 이건 덧붙여서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둬야 되겠지.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단순히 무게중심보다도 이제 이 변들을 같은 비율로 나누어서 만든 삼각형 있지? 우리가 문제에서는 보통 중점인 걸 많이 봤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것도 해볼까? 2대1, 2대1 내분점, 그 다음에 2대1 내분점, 2대1 내분점들을 연결해서 만든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나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나 또 똑같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내용 역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럿 강조했고 증명도 역시 개념 강의에서 해줬던 그러고 보니까 내가 안 해준 게 없지. 자, 그래서 ABC 삼각형 ABC에서 내부에 P가 있다라면 자 AP제곱 더하기 BP제곱 더하기 CP제곱이 최소가 되는 점은 하면 무게중심이야. 결과만 기억해두면 그래도 50점은 되고 이거는 유도과정으로도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다시 할 수 있는 사람은 굳이 다시 해볼 필요는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도형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이제 평행사변형 그 다음에 마름모 요 정도 2개가 잘 나와. 평행사변형은 여기다가 굳이 뭐 메모를 할까? 평행사변형 이건 굉장히 중요하지.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은 일단은 이게 한 쌍, 두 쌍의 대변이서 이게 평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랑 얘도 평행해야 되는 거지. 한 쌍만 평행하면 우리가 사다리꼴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거의 길이와 이거의 길이도 같다라는 것과 두 대각선은 서로가 서로를 2등분한다 라는 내용이 또 굉장히 중요하지. 이게 대각선 그 다음에 이것도 대각선. 그래서 요 색과 요 대각선이 얘를 2등분하니까 너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 얘가 또 이걸 2등분하니까 너네 길이가 또 같아 라는 성질이 있어. 그럼 이게 이제 평면좌표에서는 어떻게 이 점과 이 점의 중점과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은 일치한다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된단 말이야. 알겠니? 그
그 다음에 마름모에서는 특징이 뭐냐라면 마름모에서의 특징은 네 변의 길이가 서로 같은 거지. 그 다음에 두 대각선은 서로를 이등분은 하는데 얘는 수직 이등분을 한다는 거야. 그럼 직선에서 이제 기울기까지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거지. 이거 그림을 그려야 되나? 안 그려도 되겠지? 이렇게 돼서 얘는 대각선을 얘와 얘가 서로가 서로를 이등분은 하는데 평행사변형처럼 여기에다 덧붙여서 수직 이등분을 한다라는 내용까지 기억을 좀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가계이등분선 성질이야. 가계이등분선. 자, 이거는 우리 성민이가 굉장히 잘 알고 있지. 그치? 성민이가 뭘 알고 있었을까? 이거 확인 테스트 할 때 선생님이 문제를 이렇게 냈어. 이렇게.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뭘 알 수 있어? 라고만 물어봤었는데 성민이가 여기다 열심히 A, B, C라고 쓰고 여기다 D 이렇게 쓴 다음 각 BAD가 각 CAD와 같다. 이렇게 썼었지. 굉장한 걸 알아낸 거지. 이거는 얘들아 만약에 이게 궁금하면 성민이한테 문의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A 대 B, 여기가 A, B, 여기가 C, D라면 A 대 B는 C 대 D다. 얘들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삼각형의 한 내각을 이렇게 이등분한 선이 보인다면 이건 반드시 써야 된다라는 걸 명심해라. 이게 문제를 푸는 키포인트가 될 거고 덧붙여서 우리는 뭐까지 했어? 외곽의 이등분선까지 정리를 했지. 그거 역시 기억을 좀 잘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야. 알겠니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선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직선도 기본적인 마인드는 어때야 되냐면 직선 하나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건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엄청 많지. 그런데 직선 하나를 결정하려면 두 점이 있어야 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거. 또는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엄청 많은데 그 중에 기울기가 주어진다면 또 하나가 결정이 될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직선이라는 걸 할 때 여기에 대한 마인드는 가지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기울기가 m이고 이렇게 구하는 거 이제 아직도 익숙하지 않고 자꾸 중학교 때 구했던 것처럼 하려고 하는데 이건 반드시 알아둬야 돼. y-y 좌표는 기울기 x-x 좌표다 이렇게 하는 거지. 대단한 내용은 전혀 아니고 유도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고 이건 알아둬야 돼. 그 다음에 또 저런 거 있었지.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이야. 이런 것도 있었어.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여기가 이제 x축이야. x축이고 그래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자, 그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걔의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다. 이렇게 되지. 왜? 자, 여기서 이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면 이 점과 이 점의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얘분의 얘라는 건 우리가 이 삼각형의 삼각 B에서 얘분의 얘는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지. 그래서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몇 도다. 이것도 역시 기울기를 우리에게 힌트로 주고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런 것들 했었지. 직선을 하면서는 두 직선이 평행하다라면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다르다. 두 직선이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에 기울기의 곱이 1이 나오는 직선에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연습을 해봤었다라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게 뭐야? 또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을 때 이런 유형이거든. 그러면 얘랑 기울기와 얘랑 기울기가 같다. 이렇게 풀게 되는 내용. 그 다음에 직선이 어떤 도형의 넓이를 이등분한다 라는 거에 있었단 말이야.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한다 라는 건 어딜 지나? 만약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이 밑변에 중점을 지나야 된다 라는 내용인 거지. 알고 있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원, 직사각형 이런 거 해봤었잖아. 그지? 자, 일반적으로는 정사각형이나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한 건 직사각형만 했지만 정사각형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아무거나 사각형이면 안 돼. 평행사변형도 마찬가지야. 대각선이 서로가 서로를 이등분을 하기 때문에 얘도 가능하고 어떤 직선이 얘네들을 이게 되면 당연히 마름모도 되겠지. 이등분을 하려면 자 얘네들의 대각선의 교점을 그 직선이 지나면 된다라고 했단 말이야. 자 대각선의 교점이라는 건 이거의 중점 또는 이거의 중점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이 바로 이등분을 한다라는 거였지. 이렇게 또는 뭐 이렇게 또는 뭐 이렇게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뭐였어? 우리 이렇게 했을 때 이거 합동이다 라고 선생님이 이것 때문이야 라고 이유도 얘기했었지. 그지? 요거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원의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직선이 그 원의 중심을 지나야 된다 라는 너무 당연한 얘기도 우리가 한번 해봤고 그 내용들이 머릿속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로 만들어지는 것들을 선생님이 계속 확인 테스트로 해주는 거라 지금 하는 것도 확인 테스트에서 이미 냈던 거야. 뭐냐면 직선 3개가 삼각형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 뭐였지? 3개 모두가 평행하거나 3개 중에 2개가 평행하거나 아니면 3개가 한 점에서 만나거나 자, 이 케이스는 문제에서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찾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 한 직선이 바로 그 교점을 지나게 대입해서 성립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이 내용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내용은 어떤 선분이 있어 얘들아. 이렇게 조금 삐뚤게 그려볼게. 자, 선분이 있고 이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을 구하거나 또는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거든. 자, 그래서 이거는 또 공식스럽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직이등분선이야. 이 말을 둘로 쪼개서 잘 따져보면 되거든. 수직이라는 조건과 이등분이라는 조건 2개를 활용하면 되는 거야. 자, 얘 선분은 얘와 얘가 나와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얘 기울기를 구하면 바로 이것의 기울기는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게끔 하면 기울기 구할 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뭐가 돼? 얘 수직 2등분이니까 이 길이가 똑같지? 이제 2등분이라는 조건으로 얘와의 중점을 구해서 그거가 얘를 지난다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건 머릿속에서 기억을 좀 해두면 되겠네. 수직 2등분이다 라면 수직인 조건 하나 써먹고 2등분이라는 조건 하나 써먹는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해두면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그 다음에 우리 문제집들에서 우리가 할 때는 좀 만나기가 힘든 부분이긴 한데 교과서들 보면 또 자 수심이라는 게 있거든. 이건 뭐야? 삼각형이 이렇게 있지?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자 수선을 내리는 거야. 이렇게 여기에도 수선 여기에도 수선을 내리면 걔네가 이제 한 점에서 만나는 점이 있단 말이야. 그게 우리는 이 삼각형의 수심이라고 하는데 얘는 어떻게 구하냐 라면 자 이거는 요점 좌표와 요점 좌표와 요점 좌표가 나와 있을 거거든. 그러면 자 두 점을 알고 있고 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을 거야. 그치? 그럼 그거와 수직이 되는 얘의 기울기를 우리가 알 수 있어. 봐봐. 얘의 기울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거든. 이걸 기울기를 아니까. 그럼 이 직선을 구하려면 기울기 알았으니까 한 점 알면 되는데 한 점은 여기서 주어질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 직선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 동일하게 얘나 얘 중에 하나만 또 구해내면 되거든. 걔네의 교점을 찾으면 바로 수심이 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이해되지?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세팅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와 그 다음에 k배의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다. 이렇게. 이게 바로 얘는 0,
얘는 0 이런 직선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고 그 교점을 지나는 직선 모든 걸 다 나타낼 수 있다. 하나만 빼고 이런 얘기를 했었지.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다 나타낼 수 있어. 뭐만 빼고 K 붙어 있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다. 이것만 못 나타낸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역시 이건 기억을 좀 해둬야 되는 부분이야. 뭐 기억, 니은, 디귿 문제로 종종 나온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엔 이제 나와야 될 내용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지. x1, y1. 그래 지금 선생님이 오늘 쭉 얘기해 주는 거에 대한 공식들 중에 하나라도 내 머릿속에 지금 안 담겨 있는 게 있다면 그 부분의 내용 정리를 반드시 다시 해야 돼. 그리고 개념 강의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지금 이거 총정리하는 걸로 올려주는 거고 개념 강의 하나하나씩 올려놨던 것들 자기가 부족한 거 잘 챙겨서 들어야 돼. 자, 얘가 바로 공식이 돼. 외우는 요령은 예제곱 루트 분해 얘 넣고 얘 넣는 거. 그 다음에 이 공식 유도하는 과정도 잘 올려줬지. 역시 시험에 나왔고 선생님이 단톡에다 올려주기도 했어.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좀 잘 봐둬야 된다. 그 다음에 평소에 선생님이 하자고 할 때는 공부를 안 하다가 갑자기 좀 시간이 지나서 하려고 하면 책을 보면서 공식을 외우려고 할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데 보면 또 역시 원점과 직선까지 거리 공식이 따로 또 나와. 그런 거 외우지 말라고. 원점이면 0, 0이니까 0 넣고 0 넣으니까 그냥 C만 남겠지. 그걸 또 다른 공식처럼 이제 써있긴 한데 굳이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 이것만 잘 외워두고 여기에서 나오는 또 공식 하나가 뭐야?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지. 그러면 이건 주어져 있는 두 직선 중에서 조금 가벼운 편안한 걸 가지고 거기에 아무거나 한 점을 잡아서 얘하고의 거리를 구해주면 돼. 근데 나는 여기서 점을 잡는 게 더 편한데 싶으면 여기 위에 있는 아무 점이나 잡은 다음 이 직선과의 거리 공식을 써서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이런 요령들은 고민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야. 당연히 지금 머릿속에 남겨져 있어야 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부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또 하나 우리가 문제 풀면서 나오게 될 거라서 알아두면 좋겠어. 뭐냐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의 최대값, 예를 들어 이 점이 있어. 그리고 A 요거 점 하나를 A라고 한번 해볼까? 자, 원점 O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 자, 그러면 요 점을 지나는 직선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도 있어. 이렇게도 있어. 뭐 이런 애들이 쭉 있을 건데 자, 여기에서부터 거리가 가장 먼 직선은 어떤 거야? 라고 물어본다면 한번 살펴봐. 빨간색까지는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녹색까지의 거리는 이렇게 될 거고 요 색깔까지의 거리는 이렇게 될 거거든. 뭐가 제일 길까? 눈으로 보더라도 빨간색이 제일 길지? 그치? 언제 그렇게 되는 거? 얘가 수직이 되는 상황에서의 직선이 가장 최대값이 된다라는 내용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정리하면 이래. 여기가 어떤 점이 있어. 뭐 원점이라 할게.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나는 직선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얘하고의 거리가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들 연결한 것의 수직인 직선일 때가 거리가 가장 멀다라는 거야. 그건 왜 그래? 여기서 삼각형을 그려보더라도 얘보다 빗변인 빨간색이 더 길 거고 여기서 직각삼각형이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요건 어떻게 돼? 여기가 수직 이렇게 되지. 그럼 여기 봐봐. 이거 주황색하고 빨간색으로 보면 여기가 지금 수직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 직각삼각형에서도 빨간색이 빗변이 되는 거니까 이 색깔보다 빨간색이 더 길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게 최대가 되는 상황이다 라는 내용도 알아야 돼. 지금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라면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지. 뭐냐면 어떤 4,3
예를 드는 거. 그 다음에 mx 더하기 y 더하기 2m은 0이다. 이거 사이에 거리가 최대. 그럼 뭔 상황이야? 라면 이게 뭔데? y는 마이너스 m x 플러스 2 이렇게 되거든. 즉 마이너스 2,0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인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생각해보면 이런 거지. 축은 굳이 그리지 말고 여기가 4,3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그 거리가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라면 위의 내용을 활용해보면 이런 거지. 연결한 것에 수직이 되는 직선일 때가 거리가 제일 멀어 라는 내용이라고. m값 어떻게 구해? 얘의 기울기가 뭔데?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야. 그럼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m은 2야. 이렇게 구해지게 되는 간단한 예를 들면 이렇다라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이야 라는 거. 이것도 많이들 좀 까먹었지? 역시 간단하게 설명하고 개념 영상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자기가 잘 모르겠다라는 것만 찾아봐. 이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이다 라면 이런 게 있을 거고. 근데 이 각만 있는 게 아니잖아.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여기도 있거든. 여기도 있어. 얘를 이등분하는 직선도 당연히 이렇게 해서 하얀색 직선 두 개가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둘 다 마찬가지로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에선 자, 두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거야. 이건 왜 그렇다고? 자,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합동이 돼서 그렇다고. 그지? 그래서 요거 역시도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야. 그 다음에는 이제 요게 내용은 마지막이니까 요거까지 좀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 원까지 연결하면 너희가 보는데 또 조금 지루할 수 있고 해서 여기서 하나 끊고 원하고 이동에 대한 정리를 올려주도록 할게.